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직원 역량 관리를 위한 급여 제공 지침 교육 중에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성희롱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고통인데요. 피해자에게는 존엄성의 훼손,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심리적인 불안감, 성적 굴욕감, 혐오감, 분노, 능률 저하, 결근, 사직 등의 고통이 있고요. 가해자에게는 사회적인 비난과 함께 직장에서의 징계나 정직, 그리고 해고, 또 경력상의 오점 등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에 대한 지식을 익히셔서 그와 관련된 행동도 하지 않아야겠지만 그러한 희롱도 당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이 교육의 목적은 기관의 성폭력 그리고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기관의 대표자를 포함해서 종사자 및 본 기관의 수급 관계에 있는 수급자 및 보호자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정의를 보면 일단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강간뿐만 아니고 상대방이 원치 않는 이것이 중요한 말인데요. 성폭력이나 성희롱은 내가 원하지 않았을 때 사건이 발발이 됩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법률상의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요. 성희롱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혹은 서비스 제공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서 각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나누어준 프린터물을 이용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것에 그렇게 생각하면 O, 그리고 아니면 X로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 볼게요. 1번, 가족 중 남편 혹은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가정생계를 부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에 체크를 하시고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육아로 인해 휴직을 하게 된다면 부부 중 여성이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3. 상대방을 칭찬하고자 몸매 좋다, 날씬하다고 말하는 것은 성희롱이 아니다. 4. 직장에서 누군가가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못 들은 척 하는 편이다. 5번, 성희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남성에게 여성 동료들과 거리를 두라고 말하는 것은 성차별로 볼 수 없다. 6번, 여성들은 상사나 동료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고 직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남성들보다 잘 할 수 있다. 7번, 사람들이 성구매를 하는 건 인간의 본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8번, 성매매 처벌이 강화되어 성매매를 할 수 없게 되면 성폭력 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9번, 옷이나 비싼 물건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돈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가 성립되지 않는다. 10. 성매매 피해자의 탈성매매는 온전히 개인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있다. 여기에서 탈성매매라는 것은 성매매업소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번은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옷차림 등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는 성폭력의 책임이 있다.
12번. 소리치거나 도망치는 등 적극적으로 성폭력에 저항하지 않았다면 성폭력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 13번. 특정 신체 부위나 성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라면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톡방 등에서 공유해도 문제될 것 없다. 이 말은 그냥 일반적인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을 의미하죠. 14번. 탈의실이나 공중 화장실에 초소형 불법 카메라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의심하는 것은 예민한 반응이다. 15번. 성폭력 사건 신고자를 허위 신고자로 의심하는 것은 2차 피해가 아니다. 16번. 남들 앞에서 자신의 배우자 또는 연인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17번. 다른 부부나 커플 사이의 폭력을 목격해도 그것은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말리거나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18번.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감정이 격해져서 벽이나 탁자를 내리치는 정도는 폭력이라고 할 수 없다. 19번. 가족이나 애인, 친구 등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의 외모나 옷차림, 귀가 시간, 대인관계 등을 자신의 생각대로 따르게 하는 행동은 상대를 위한 애정이나 관심의 표현이다. 20번. 스스로는 내키지 않더라도 배우자나 연인이 원한다면 성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게 자연스럽다. 모두 체크를 해보셨나요? 전반적인 나의 폭력 예방 감수성을 보면 비동의 개수로서 정하는데 20개까지는 우수로 보고요. 14개에서 17개 사이는 양호, 그다음에 10개에서 14개 사이는 보통, 5개에서 10개 사이는 약간 부족한 감수성이고요. 그리고 5개 이하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봅니다. 18개 이상의 우수는 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폭력 예방에 대한 판단력을 잘 갖추고 있는 분이고요. 현재의 태도를 잘 유지하면서 주변 사람들도 젠더 기반 폭력에 관심을 갖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개에서 17개 사이인 양호는 성평등이나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 숨어있는 폭력과 차별들을 잘 관찰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요. 11개에서 14개 보통에 들어가는 분들은 성평등 인식과 폭력 예방 감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례나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릴 여지도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과 공부가 필요하고요. 6개에서 10개에 속한 분들은 약간 부족한데요. 때때로 성차별적인 행위나 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찰과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의 교양과 의식을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5개 이하의 많이 부족한 상태에 계신 분들은 성평등 의식과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폭력뿐만이 아니라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학대 행위도 한 사람의 인격과 인권을 해치는 명백한 폭력임을 잊으셔서는 안 되고요. 다양한 교육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는데요. 우선에 성폭력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간미수, 강간, 윤간, 강도강간,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하는 것, 윤락,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강요하는 것, 음란 전화나 인신매매,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 등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우리는 성폭력이나 성희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것인데요. 이 말은 곧 내가 싫은데 싫어서 하지 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행위를 행하면 그것이 성폭력이나 성희롱입니다.
다음은 성희롱에 대한 유형인데요. 우선 언어적 행위가 있고 육체적인 행위, 그리고 시각적 행위, 기타가 있는데요. 언어적인 행위는 엄란한 농담이나 엄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등 내가 싫음에도 불구하고 말로서 계속해서 내게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요. 육체적인 행위는 입맞춤, 포옹, 그다음에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 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하거나 신체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기는 행위가 육체적인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각적 행위로는 엄란한 사진, 그림, 낙서, 엄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서 엄란한 편지나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가 시각적인 행위인데, 이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거 옛날에 우리 바바리맨 가끔 봤죠? 예, 바바리맨과 같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시각적인 성희롱 유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말합니다. 이제 유형을 알았기 때문에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선에 기관 차원에서는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직원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를 합니다. 두 번째는 피해가 있을 때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 배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직원들 사이에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행위자를 징계해야지 피해자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성희롱을 한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재발 방지 약속이나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처리 지침을 문서화해서 기관 내에 두는데요. 저희 기관에서도 이러한 처리 지침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향후 대처 계획을 명확히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보호자가 그랬다면 보호자에게, 또 대상자가 그랬다면 대상자에게 어떻게 당신은 앞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고 우리 기관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는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일단 말하고요.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정 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에는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하게 해서 향후 법적인 문제에 대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직원 차원에서의 대처 방안인데요. 첫 번째는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하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셔야 합니다. 이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내 의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성희롱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에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요. 두 번째,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해서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해서 기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면 감정적인 대응이 일어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기관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치유 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상담해서 도움을 받는데요. 이 외부의 전문기관에 대한 정보는 조금 이따가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 지식과 대처 방법을 숙지해 두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요양기관에서 직원과 수급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에 대한 대응 지침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급자 및 가족의 폭언이나 폭행, 상해, 성희롱, 성폭력 행위가 있다면 즉각 중지할 것을 요청하고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위자에 대한 거부 의사 표시가 만약에 어렵다면 이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나 문자 등을 행위자에게 보내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발생 시 즉시 현장을 떠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직원은 피해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이나 목격자나 증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을 구체적으로 문서화된 기록을 남겨두어서 이후 해결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항의를 하여도 시정되지 않으면 시설장이나 관리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중지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 교육인데요. 우선의 관계 법령을 보면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정의를 보면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운동 등으로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운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을 보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퇴근길이나 근무 시간 외에 직장 밖에서 발생한 성희롱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는데요. 회식 자리에서 여자가 술 따라와야지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적 농담을 하거나 외모를 평가하는 행위. 네 번째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것. 마지막으로 메신저 등으로 성적 유머를 전송하거나 노출이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는 경우인데요. 이 역시 모두가 내 의사에 상관없이 내 의사와 반하여 일어나는 일이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이 되었다면 그 해결 원칙이 있는데 총 4가지입니다. 우선 피해자 중심 원칙이 있는데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없었던 상태로 원상 회복하여 다시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근로 조건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합니다. 해결 원칙 두 번째는 신속성인데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제기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기관에서는 조사에 착수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조사, 심의, 조치 의결, 처분의 모든 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고 이를 위해 담당자는 심의, 의결, 그리고 참여자는 성인지 감수성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합니다. 조금 전에 쌤들께서 체크하신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인데요. 남성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 또 여성이니까 어떠한 것을 요구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모두 다 성인지 감수성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및 행위자 인권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원칙인데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는 물론 관련자의 신원에 대한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는데 이 비밀이 유지되지 않으면 제2차 성폭력 혹은 성희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비밀 유지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유형을 보면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업무 또는 고용상 피해로 조직 부적응을 이유로 피해자 징계, 권고 사직, 일방적 휴가 지시, 조력자에 대한 업무상 불이익, 피해자 해고 등을 말하고요. 두 번째에 주변인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주변으로부터 공감 또는 지지 없이 의심을 받거나 참으라는 말을 듣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로 낙인해서 모함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위자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행위자와 동조자의 고소 협박, 사건 무마 강요, 모욕, 엄회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번째는 기관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고 알아서 처리하라라고 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로 낙인, 모함, 기관의 처리 지연 또는 미조치, 불이익 암시 등 기관이 직장 내 성희롱을 축소하거나 엄폐,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배제하거나 행위자 경징계 후에 사건을 종료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신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문제 제기 후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면증을 겪거나 대인 기피증이 생겼을 때 2차 피해로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신상 공개나 소문 등도 2차 피해 유형이기 때문에 절대로 비밀 유지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관에서는 예방 지침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일단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에 고충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고충 상담을 통해서 신고인의 요구 내용을 정리하고 검토 후에 피신고인에게 요구안을 전달합니다. 피신고인은 행위자라는 말이겠죠. 이 행위자가 그 요구안을 받아들였다면 요구안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은 일단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인데요.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과 사건 해결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합의안을 도출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서 성희롱 담당 기구가 구성이 될 텐데요. 일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겠습니다. 이때 행위자에 대한 조치로 기관 규정에 근거해서 적정한 인사나 징계 조치를 할 텐데 피해자에 대하여 요구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수급자나 보호자의 경우라면 서비스 중단 등을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관에서는 사건 종료 이후에도 후속적인 조치를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가 전 직원에 대한 성희롱 의식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할 거고요. 성희롱 예방 교육 또한 한 번 더 실시해서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처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조치를 실시할 텐데요. 이때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서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능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되었을 때 기관 외부 및 제도적인 도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세 번째, 성폭력 상담소나 여성노동 상담소 등의 상담을 의뢰하셔도 되고요. 그 외 고용평등 상담실이나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등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2019년부터 설립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는 장기요양 기관에서 근무하신 분들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총 4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기관 관점입니다. 성폭력,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동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서 지체 없이 즉각적이죠. 신속하게 조사할 의무를 이행하고요. 조사 시 피해 근로자 등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지 않습니다. 제2차 피해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죠. 조사 기간 중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 직장 및 수급자의 성희롱 발생 확인 시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폭력, 성희롱 발생 확인 시에 행위자를 징계하고 필요한 조치 의무를 집니다. 이때 의무 및 피해 근로자 의견을 청취합니다. 또 구제 과정에서 일어나는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도 있고요.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자 등 제3자가 성폭력,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 및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일어난다면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중단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위자 관점인데요. 성폭력, 성희롱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적시 사과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또 무작정 행위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조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합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나 다른 구성원과 함께 집단 괴롭힘, 또 폭언 등은 성폭력, 성희롱 행위와 별개의 2차 가해 행위로 인지하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피해자 관점인데요. 성폭력, 성희롱은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집니다. 보통 피해자들이 굉장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죄책감을 가지면 나중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 성희롱은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법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대응을 하는데 기관 차원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일단 피해자는 행위자에게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을 하고요. 행위자에게 직접 말을 하지 못한다면 편지나 이메일을 보냅니다. 또 보호자나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을 찾아서 공동 대응하고요.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해 둡니다. 또한 법적 구제 요청을 포함하는 성폭력 상담실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와 조력자의 관점에서의 대응 방법인데요. 피해자를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수군거리는 행위, 허위 소문을 유포하거나 왕따시키는 행위, 괴롭히는 행위가 명백한 가해 행위이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절대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관장의 책무와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관 내 성폭력, 성희롱 예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안전한 성평등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요. 직원 및 수급자들에게 성폭력,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고충 전담 창구를 설치, 운영 및 고충 처리 절차 마련 등 성폭력, 성희롱 예방을 위한 재반 조치를 강구합니다. 성폭력, 성희롱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명확한 조치를 공정하게 할 거고요. 직원 및 수급자들의 상담 및 조언을 시행합니다. 또 성폭력,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서 피해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녀고용 평등법,
제13조, 제39조, 제2항에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씩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장을 포함한 기관에서는 성폭력,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처리를 할 거고요. 성폭력,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또한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폭력,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진행할 것이고요. 성폭력,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성폭력,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 기타 예방 업무를 기관장이 하는 것에 있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고요.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